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2016 버전을 가지고 ITQ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기출문제는 지난달 7월달 문제입니다. A 유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016 버전 엑셀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새로 만들기에서 새로운 통합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1작업부터 3작업까지는 쉬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요. 맨 마지막 4단계 4작업은 여러분이 만든 첫 번째 1작업에서 일정 범위를 잡아서 차트 작성하면서 새롭게 쉬트를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쉬트 1으로 되어 있는 거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쉬트 2, 쉬트 3라고 종이를 더 추가할 수 있죠.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이름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넣어 주시고요. 제2작업, 제3작업, 쉬트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셨으면 모든 작업의 A열은 연럽이 1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쉬트를 따로따로 잡아서 연럽이를 바꿀 필요 없이 한꺼번에 같이 잡아서 연럽이를 바꾸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1작업을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 눌러주시면 3개의 쉬트가 한꺼번에 같이 잡히죠. A열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뜹니다. 거기에 열너비 선택하셔서 너비를 1로 맞춰 주겠습니다. 엔터. 자, 각각의 열들이 1씩 되어 있는지 한번 본인이 직접 이름을 눌러가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1작업에 돌아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지에 B와 4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관리 코드부터 쭉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되겠는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이 굴림의 11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입력을 하시고 나중에 데이터를 맞추셔도 되겠지만 시작부터 바로 데이터를 맞춰서 작업해 주시는 게 편하겠죠. A와 1이 만나는 곳, 요 대각선 만들어지는 곳을 클릭하셔서 모두 다 설정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지금 홈 탭 선택하면 글꼴 수정할 수 있지요. 일일이 찾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글씨 쓰시는 게 글꼴 찾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굴림이라고 엔터 치시면 모든 너비가 글자 굴림으로 바뀌었고요. 크기도 11이라고 기본 지정되어 있는 것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관리 코드,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자, 연회비는 위아래로 글씨를 써야 되죠. 연회비 그냥 엔터 치시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하나의 셀에 위로 아래로 글씨를 쓸 수가 있지요. 포인트, 알트, 엔터, 적립율이라고. 자, 이제 제목들을 얼추 맞추셨으면 그 내용의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쭉 입력하면서 차근차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녹화를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한 걸 보니까 좀 폭이 좁아 보여서 셀들의 너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B와 C 사이에 커서를 두시면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보이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빼시면 너비가 넓어져요. 보시고 적당하다 싶은 너비로 본인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인트 적립률이라는 데이터 입력하실 적에 우리 퍼센트로 입력하시는 걸 키보드에서 직접 찾아다가 입력하시기보다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위쪽에 보시면 퍼센트를 입력할 수 있게 표시 형식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퍼센트라고 선택을 하시고 소수자리 하나가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소수자리를 늘려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숫자를 2.1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퍼센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니까 참고하셔서 다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입력하고 난 다음에 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퍼센트의 경우에는 나중에 퍼센트를 푹 찍게 되시면 10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호를 표시 형식을 잡아 주시고 데이터는 나중에 작성하시는 게 편하시겠다. 자, 일단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고요. 합쳐줄 거 합쳐주고 테두리 맞춰줘서 모양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입력된 곳을 선택하셔서 홈 탭 보고 계신 거 맞지요? 글꼴 밑에 보시면 테두리를 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옆에 화살표가 있다는 건 모든 걸 더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거니까 화살표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를 지어줄게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두꺼운 선으로 해야 되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바깥쪽이 좀 굵어진 게 보이죠.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따로 제목 부분과 밑에 아래쪽에 내용 부분 빼고 알맹이만 쫙 선택하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줄게요. 문제 보시면 여기 B의 13에서부터 D의 13번까지 합쳐진 게 보이네요. 셀들을 범위 잡으셔서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이렇게 칸이 뚫리게 되죠. 합쳐줘야 될 것들 챙겨주시고요. 위로 아래로 두 개를 합치셔서 대각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테두리 그려주는 거 옆에 화살표 누르셔도 대각선은 없지요. 맨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라고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그 칸 자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도 그 하나하나의 셀들의 서식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셀 서식 가셔서 테두리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세요. 정렬은 숫자나 회계 형식의 경우에는 오른쪽이고요.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업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모든 아이들을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 숫자들과 회계 형식은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들 입력된 부분 범위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회비와 가입자 수의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보이죠? 연회비 쭈루룩 범위 잡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 건너마을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시기 편해요. 쭈루룩 범위 잡으셔서 표시 형식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띵 넣어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컴마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제목을 도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문제지에 보시면 1, 2, 3번 줄이 우리 거보다 좀 넓어 보여요. 자, 우리도 1, 2, 3번 줄 행을 같이 잡으셔서 쭉 높이를 높여 주실 수 있고요. 도형을 집어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도형. 그 중에서 모서리가 양쪽이 쌍둥 잘린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사각형이네요. 콕 찍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지의 B에서부터 G의 중간까지니까 우리도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추셔야 되겠죠. 제목을 쓰겠습니다.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위. 도형을 집어 넣었고요. 그림자를 넣으라고 하니까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그리기 도구라고 뜹니다. 그 서식에서 도형에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림자 효과.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네요. 오른쪽으로 그림자 지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안쪽에 글씨들을 굴림의 24 검정 굵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글자들 쭉 블럭 잡으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 메뉴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글꼴이 굴림이라고 했으니까 굴림 24 주셔서 24
색깔은 검정이라고 했네요. 글자의 색깔. 자동이라는 것과 검정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확하게 찾으셔서 넣어주시고요. 굵게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 체크하겠습니다. 채우는 색깔 노랑이라고 했네요. 여기 채우기 색깔 노랑. 옆에 화살표가 있다는 건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죠. 표준 색깔에서 정확하게 이름이 노랑이라고 뜨는 걸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가 끝인데 글씨가 보아하니 가운데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언급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시사항이 없는 건 보시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결제란은 임의에쓰레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어디에다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결제란의 모양이 이렇게 폭을 조절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아예 다른 종이에다 만들어서 갖다가 복사에 붙여 놓겠습니다. 제2작업으로 가셔서 비어있는 넓은 공간 활용하셔서 결제란 만드시면 되겠죠. 결제란은 이렇게 총 8개의 칸이 필요하니까 범위를 잡으셔서 모든 테두리라고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첫 번째 결제라는 칸은 위아래를 합쳐야 되니까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서 결 Alt 엔터 위아래로 쓸 거니까요. 제 결제 만들어 주시고 너비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지요. 너비를 좁게 줄여 주시고요. 자, 여기 위쪽은 담당, 선임, 팀장이라고 입력하시되 아래쪽에 사인받는 칸이 너무 좁네요. 여기도 높이를 좀 높이셔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틀을 잡아 주시고요. 글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잘 마무리 지어서 결제라는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만큼은 이라고 범위를 잡으셨으면 복사를 하실 적에 그림으로 복사를 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복사를 하실 때 복사 단추, 홈에 가시면 복사를 할 수 있는 단추가 있는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 있었네요. 그림으로 복사 누르셔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복사 작업은 끝났고요. 그걸 어디다가 제1작업에 요쯤이 될까요? 여기다 붙일게요. 컨트롤 V. 위치나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그 원본은 삭제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원본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딜리트를 하게 되면 글씨만 날아가는 거고요. 그 이름 자체, 우두머리가 되는 열머리 그리고 행머리 얘네들을 지우셔야 정말 그 잠재 자체가 싹 지워지죠. 자, 그러면 다시 일작업으로 돌아와서 영역을 색깔 주황으로 채우라 라고 지시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황인지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색깔이 채워져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 뚝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실 때 왼손이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라고 같이 선택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색깔 채우는 거, 자, 글자 글꼴 크기, 뭐 색깔 정해주는 거 그 동네에 있습니다. 자, 깡통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색깔의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주황이라고 뚝 떨어지는 이름 들어있는 아이를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유효성 검사로 가볼까요? 자, H의 14번 셀이면 여기군요. 자, 여기를 이라고 클릭하셔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가기 위해서 메뉴를 데이터라는 곳을 누르셔서 유효성 검사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클릭하시면 문제에서는 항상 제한 대상을 여러 가지 중에서 목록이라는 걸로 출제를 합니다. 문제의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목록. 관리 코드 B의 5번부터 B의 12번이 보이도록 하세요 라고 했으니 그 원본은 이라고 클릭하셔서 B의 5번부터 B의 12번까지 라고 범위 잡으셔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옆에 단추가 뜨면서 나 홀로 외톨이가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라고 보여줍니다. 화살표 눌러주시면 그 리스트가 그대로 투영돼서 나오죠. 클릭하셔서
첫 번째 거를 임의로 선택해 놓겠습니다. 셀의 서식을 보시면 H의 5번부터 H 12번 셀에 숫자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면 가입자 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 서식을 정하실 수 있고요. 테두리를 넣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표시 형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로 지금 이미 되어 있기는 한데 사용자가 직접 써줄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샵샵 0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뒤에다가 한글로 명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끝.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이란 말이 붙었어요. 마지막으로 F의 5에서 F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연회비라는 이름을 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이름을 요 왼쪽에 이름 상자 보이니까 바로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회비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면 일단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 입력하는 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함수 부분 그리고 조건부 서식 부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혹시라도 함수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당황스러워서 그 뒷부분들을 다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 풀으실 때는 이 함수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없는 것이 여기 2작업과 3작업에다가 복사해서 작업할 때는 이 함수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작업해주고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해서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네요. 행 전체를 일단 먼저 잡고 이만큼이요.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을 실행해라 라고 했으니 홈으로 돌아와서 조건부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없던 규칙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새 규칙이죠.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식을 사용해라 라는 게 맨 끝자락에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적립률이 라고 했으니까 포인트 적립률은 여기에 있군요. 얘를 이라고 클릭하셔서 보시면 달러 표시가 고정 얘만 바라보겠다라는 건데 포인트 적립률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 F1, 2, 3, 4, F4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달러 표시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포인트 적립률 G라고 하는 곳은 계속 바라볼 거지만 여기에서 5번, 6번, 7번, 8번 하고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볼 거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달러 G에 숫자 5, 6, 7, 8하고 왔다 갔다 보겠다라는 의미로 주소를 달러 G5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3.0% 까지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글꼴을 파랗게 굵게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이라고 선택하시면 또 다시 대화 창단 뜨죠. 거기에 색깔이 파랑이고 글꼴은 굵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보기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3.0 이상인 행에다가 파란색으로 넣어집니다. 차트 함수는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고요. 2작업을, 3작업을, 4작업을 먼저 작업하고 나중에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의 지시사항 볼게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셀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자, 이만큼을요 라고 범위 잡으시고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제1작업 시트의 B2에다가 컨트롤 V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가는데 폭이 지금 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조붓조붓하네요. 아래쪽에 옵션을 보시면 폭을 원본과 똑같이 유지해라 라고 하는 옵션 보이죠? 클릭하셔서 너비를 똑같이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값 찾기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보시면 G
B11에서 G11번 셀이 병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라고 범위 잡으셔서 병합할게요.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했고요. H의 12번 셀에다가 11번 셀에다가 그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D 에버리지 함수를 써라 라고 했으니 equal 함수 시작하니까 equal D 에버리지를 함수 찾으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표 전체를 쭉 잡으신 다음에 컴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내가 찾는 건 가입자 수였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이라고 쓰셔도 되고, 내가 찾는 건 가입자 수야 라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 컴마 조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카드사인지를 보려면 이 카드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범위를 쭉 잡으셔서 엔터 치시면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요 조건에 맞게 함수 만들어 줬고요.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듬어 주면 되겠는데, 이제 목표값 찾기에서는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평균이 17,500이 되려면 이라고 했네요. 지금 결과값은 17,430.3333 하고 나왔으니까 이 값이 뚝 떨어지게 17,500으로 바뀌길 원하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 요 값이 찾으려고 하는 값 17,500이 되려면 내가 뭘 바꿔야 될까요? 문제에서 like 펀 퍼플의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라고 했네요. like 펀 퍼플은 첫 번째 줄에 있는데 그 가입자 수는 여기 있네요. 여기라고 AG 3번을 눌러줬습니다. 현재는 15,700명인데 확인 단추 눌러주면 15,900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목표값 찾기는 끝났고요. 고급 필터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에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라고 두 가지 조건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 관리 코드를 조건을 쭉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죠. 관리 코드가와 연회비가 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조건이 있고요.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시작하거나 하면 조건을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하거나 라고 하는 건 OR 조건이네요. 자, OR 조건이었고요. 자, 연회비가 5,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는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양을 문제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다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어디다 써야 되냐? B의 14번에다가 써라 라고 했으니까 B의 14번에 관리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연회비를 복사해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관리 코드는 V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V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 뒤쪽에는 뭐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된다. 별이라고 치시면 되겠고요. 오화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이하 5,000 이하라고 하시면 조건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만 따로 모아서 추출할 거니까 그 제목들을 갖다가 B의 18번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률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번 여기죠. 컨트롤 V 붙이시면 결과물은 이렇게 네 가지만 추출해서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범위를 이만큼이요 라고 잡으셔서 고급 필터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를 누르시면 자, 이만큼의 목록 범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건은 여기다가 만들었네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결과물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이니까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게요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 이만큼이요.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 놓은 결과값 보일 곳을 선택하셔서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4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3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3작업도 역시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에 붙여 넣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작업 들어가시면 아까 범위 잡았던 아이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범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역시 너비가 지금 다 다시 쪼그라들었으니까 옵션 단추 누르셔서 열의 너비가 원본과 똑같이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옵션을 누르셔서 너비를 넓히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보니까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되겠군요. 정렬을 할 때 어디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를 내용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결과물에 보시니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봐주세요. 보니까 데이터들이 한 칸도 비지 않고 다 입력이 쭉쭉쭉 되어 있지요.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렬할 때에 가나다 순서인 오름차순인지 아니면 히읗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내림차순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통신비, 커피, 넷플릭스, 자, 니은으로 끝나고 있죠. 내림차순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복사해 놓은 친구를 범위 잡으셔서 데이터 정렬하겠습니다. 정렬의 기준은 프로모션이고요. 그 아이는 내림차순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결과물처럼 통신비, 커피, 넷플릭스 순으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의 경우에는 어떤 거 기준으로 카드사 기준으로 개수를 구하고 어떤 거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을 구해라. 그러니까 2번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2번 작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여전히 똑같이 이만큼이요 잡으신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부분합 이 보입니다. 부분합이라고 하는 대화창이 뜨면 그룹화할 항목이라는 게 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끼리끼리 묶어서 결과를 보여줄 것이냐, 저희가 그 결과물을 끼리 보여주기 위해서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정렬을 저희 아까 프로모션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렬했었죠. 지금 그룹화할 항목은 프로모션이고요. 카드사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를 개수, 카드사. 옆에 슬라이드 막대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카드사 이외에 다른 게 선택되어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셔서 일단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입자 수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개요에서 부분합을 보시면 그룹화 항목은 여전히 프로모션, 통기비끼리, 커피끼리, 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아이들 프로모션이고요. 가입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 끼울게요. 가입자 수, 카드사를 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가입자 수가 이 아래쪽에 있군요. 두 번째 작업하실 때는 원래 있던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를 풀어서 V체크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앞서서 했던 통신비 할인의 개수라는 것과 통신비 할인의 평균이라고 하는 친구를 두 개 같이 동시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합에 대한 얘기는 끝났지만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윤곽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윤곽 작업은 개요에 저희 아까 부분합을 봤었는데 부분합 옆에 오시면 그룹을 해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개요를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윤곽을 지우는 기능인 거고요. 옆에 있던 1, 2, 3이라고 하는 보조의 개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별다르게 옮겨야 될 필요는 없으실 텐데 요 프로모션의 너비만 좀 좁으니까 거기만 문제와 비슷하게 넓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부분합 작업이 끝납니다.
자,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처럼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복사라는 얘기는 없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만 하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가입자 수와 연회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입자 수를 범위 잡으시고 연회비를 범위 잡으시되, 카드사, 한국과 대한카드사, 카드사들의 이름이 지금 보이고 있죠. 카드명, 카드명도 같이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범위를 잡으셨으면 이제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네요. 세로막대형을 찾으시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차트를 만들고 나면 그걸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사 작업이라고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차트를 선택하셔서 차트 도구가 뜨면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차트 이동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차트를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 거니까 새 시트 이름은 제사 작업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사 작업으로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제일 앞쪽으로 이동이 됐네요. 쭉 끌어다가 1, 2, 3, 4라고 맨 뒤쪽에다가 위치를 옮겨 주시고요. 문제를 다시 파악해 볼게요.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1작업의 시트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라. 새 시트로 이동해서 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만들고 보니 우리한테 필요 없는 항목들이 좀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시 선택할래 라고 선택을 하시면 전체에 여러분이 잡고 들어왔던 항목들이 보일 텐데, 요거 행렬을 전환하셔서 내가 필요한 거 like 펀, 탄탄대로, 올 원파이, 올 원파이는 필요가 없죠. 제거하시고 청춘대로, 마일리지, 힙스터, 마일 앤 조이. 자, 마일 앤 조이도 필요가 없네요. 제거.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항목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고요. 행렬 다시 전환하셔서 항목이 6개 들어간 거 확인하고 나오시면 항목 필요한 것들을 다 정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3번이고 스타일은 1번이다 라고 했네요. 차트 도구를 보고 계실 거고요. 차트의 레이아웃이 하나, 둘, 셋, 3번이고 스타일은 첫 번째 1번이다 라고 해서 4번을 마무리 지어줬고요. 영역의 서식, 차트 안에 있는 글꼴들은 굴림의 11, 채우는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셔서 작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글꼴이 굴림이라고 했으니까 일일이 찾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쓰시는 게 빠르다고 했고요. 크기도 11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는 건 다시 차트 도구로 돌아가셔서 디자인을 서식 바꿔주면 되겠죠. 채워주는 거 화살표 누르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채우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질감 에서 파랑 박역지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 전체가 파랑 박역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 중에서 그림 영역,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가 어딘지 본인의 이름을 다 말풍선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의 그림 영역, 여기 이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선택하시고, 역시 차트 도구에서 서식을 보시면 채우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흰색을 선택하셔서 흰색으로 채우시면 5번까지 마무리됐습니다. 6번 제목 서식은 차트의 제목이 굴림의 굵게 20이라고 했네요. 차트의 제목을 여기 안에서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바꾸셔도 되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엔터 치셔서 제목을 확정 신고해 주시고요. 다시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시면 글자의 모양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굴림의 20 굵게
채우는 건 흰색이고 테두리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어요 라고 흰색, 테두리를 채워주는 건 차트 도구로 다시 돌아가셔서 서식에 보시면 채우는 것과 테두리, 여기서 채우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는 무슨 색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냥 까맣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가장 요구 조건이 많은 7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연회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죠. 연회비는 파란색, 빨간색 어떤 겁니까? 자, 파란색이죠. 자, 파란색의 막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2016 버전에서 이제 차트 메뉴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사용하기 더 쉽게 바뀐 거니까 찾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연회비라고 하는 친구가 현재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V체크를 하시면 보조축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축이 생겼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일단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마쳤고요. 계열을 출력 상태처럼 표식이 있는 그 표식이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꿔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식에서 지금 저희는 동그라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 떠요. 그 요소 서식을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우는 거, 두 번째 효과 주는 거, 세 번째 계열에 대한 옵션 나와 있죠. 첫 번째에서 표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식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자동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기본 제공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마름모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10으로 바꿔주셔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의 제시사항이네요.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건 그 막대 끝자락에다가 숫자 값이 표현되도록 해주는 건데 우선 에이스 플러스라고 하는 요 주황 막대기 나 하나만이라고 하려면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얘 혼자만 남죠.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레이블을 표시되도록 해주시고요. 눈금선은 선의 스타일이 파선이라고 하는군요. 지나가는 요 선들, 눈금선들을 오른쪽에 주 눈금선 서식이 보이니까 선이 실선입니다. 다만 그 선의 종류가 파선이에요 라고 종류를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을 바꾸실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파선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맞춰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왼쪽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조축을 보시면 여기서는 5만, 10만, 15만 문제에서 제시된 것과 단위가 다르죠. 우측에 있는 이 보조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보조축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 서식이 나오고요. 채워주는 것도 그리고 모양새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라 그 막대기들에 대한 축의 옵션들을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축의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최소값은 0이 맞죠. 그런데 최대값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40만으로 끝나네요. 40만. 그럼 그 사이사이의 값은 기본이 5만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5만, 10만, 15만, 20만으로 넘어간 건데 10만 단위로 기본 단위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10만, 20만, 30만으로 단위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법례명을 보시면 우리는 가입자 수와 연회비, 국내 전용이 위아래로 배치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요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친구를 쫙 펼쳐서 보여달라라는 거고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차트 도구를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 이름이 연회비 국내 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보이는 거 있죠? 걔를 직접 쭉 펼쳐서 써주겠습니다. 편집 단추를 누르셔서 직접 입력을 하세요. 연회비 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법례가 달라집니다. 9번째로 가도 되겠죠. 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여라.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메뉴이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보시면
요 아래쪽에 말풍선 모양들의 설명선들이 모여 있네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을 쭉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연애비 100% 정립. 뾰족이를 쭉 당기셔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출력 형태처럼 안쪽은 하얗고 바깥쪽에 테두리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테마 스타일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글씨가 가운데에 있군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가운데로 가거라 라고 맞춰주시면 얼추 분위기 맞춰졌네요. 이제 그 이외에도 혹시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모양새가 다른 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하셔라 라는 건데, 쭉 보면 놓친 게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래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아껴놨던 우리 함수로 돌아와 볼까요? 함수 작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함수 구분을 안 하셨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미뤄뒀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혼란을 덜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작업으로 돌아오시고요. 순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 포인트 적립률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주어진 함수가 랭크 EQ네요. 함수의 모양새부터 살펴볼까요? equal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순위를 구할 친구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컴마,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범위, 이만큼의 범위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구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 범위를 순위를 구하실 때도 큰 숫자가 1위일 때가 있고 작은 숫자가 1위일 때가 있잖아요. 작은 숫자가 1위일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 하나를 붙여 주시게 되면 요거는 큰 게 1등, 여기는 작은 게 1등 이라는 거였었죠. 저희는 지금 내림차순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건 1, 2, 3, 4 요게 오름차순이고요. 4, 3, 2, 1 요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아이가 앞자락에 오는 친구, 그러면 큰 게 1등 요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랭크 EQ 요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퀄 누르셔서 랭크 EQ 선택하시고, 순위를 구할 게 포인트 적립률이었죠. 자, 포인트 적립률 얘를 이라고 컴마 하셔서 어디서 얘네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순위를 구할 때 요 한 친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같이 구해주는 거죠. 전체 범위는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순위를 구하는 개체들만 바뀔 거기 때문에 범위의 경우에는 F4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순위가 나올 텐데, 그 나온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한국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딱풀로 붙여 볼게요. 앰퍼센트가 딱풀로 붙이는 역할이죠.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순위가 나올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귀퉁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깜장 화살표가 만들어져요.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뚜루루 채워주시고, 채우고 보니 순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선 모양까지 같이 채워버렸네요. 옆에 옵션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시면 이 순위만 채워지고 서식은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2이면 그 외에는 누구로 표현하시오. 함수가 두 개 주어졌죠. if와 mid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의 모양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어떻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if 함수의 사용법이었죠. 미드 함수는 숫자를 뽑아내는 함수였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 몇 개를 뽑아올 건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뽑아오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섞어서 만약에 if 중간에 있는 걸 뽑아올 건데 누구로부터? 관리 코드로부터 B의 5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몇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부터 뽑아오면 되겠네요. 한 개를 슉 하고 뽑아오면 아마도 지금 보고 있는 B의 5번에서 한 개 뽑아온다 그러면 2가 뽑혀 나오겠죠. 그래서 2라고만 나와 있으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뽑아온 2가 1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똑같으냐 라고 물어봐요. 똑같아. 참말. 아닌데 같지 않아. 거짓이라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고 그게 맞다면 그러면 직0점 그게 아니라면 이라고 해서 아닌 경우가 지금 대리점으로 퉁칠 수가 없었죠. 결과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if 함수를 한 번 더 중첩해서 쓰셔야 되는 번거로움이겠네요. 이만큼 똑같은 조건을 한 번 더 주시고 그러면 2가 1이 아닌 2라면 그러면 대리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직영점도 아니고 대리점도 아닌 경우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라? 이벤트 행사라고 표현해라. 라고 해서 조건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는데 이 미드 함수는 괄호를 열고 닫고 짝이 맞아요. 여기도 괄호를 열고 닫고 짝이 맞습니다. 다만 if 함수의 경우에는 열기만 하고 지금 닫지를 못했죠. 맨 마지막에서 두 번 다 닫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내용들을 쭉 우리 관리점에다가 복사를 해서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를 치셔서 마무리 하시고요. 잘 만들어졌으면 자동 채우기를 하시고 여기에 굵은 선들은 복사가 되지 않았으면 쉽죠. 자,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끝났습니다. 다소 복잡한 문제이지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은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찬히 하나짜리를 풀어서 두 개를 조합해 보는 그 연습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을 볼까요? 통신비 할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의 평균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내라 라고 하면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주어진 함수가 지금 sumif와 countif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sumif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쓰는 건지 확인해 볼까요? sumif라는 친구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건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을 내걸어서 진짜로 계산해야 되는 합계를 내야 되는 계산 범위를 잡아주는 게 sumif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average도 똑같죠. 자, count if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건 범위를 잡아서 조건을 비교해 주는 건 똑같지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을 비교해 보는 순간 개수는 이미 구해지기 때문에 조건 범위를 따로 잡아주진 않습니다. 지금 원래 average if를 하나만 줬었으면 하나로 끝날 일인데 sumif와 countif 두 개를 준 이유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sum으로 합계낸 거를 count로 나눠주시면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조합해서 쓰라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제시를 해준 겁니다. 문제에 보시면 통신비 할인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이라고 했으니까 통신비인지 아닌지 프로모션 범위를 잡아서 조건은 통신비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건 통신비 할인의 카드라고 했으니까 카드의 포인트 적립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범위가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통신비 할인이라고 하는 친구 equal sum if 괄호 열고 통신비 할인부터 커피 할인 요 범위 중에서 컴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통신비 할인이니까 조건은 통신비 할인
콤마. 계산할 거는 포인트 적립 부분들을 계산할 거니까 이만큼이라고 뒤에 5번부터 12번 범위 잡으시면 이제 그 통신비 할인의 포인트 적립비만 다 한꺼번에 합계가 나와졌을 거예요. 그걸 나눠 주셔라. 뭘로? 카운트 if 개수로 나눠줄 거다. 통신비 할인부터 커피 할인 요 동네 이 범위 중에서 콤마 통신비 할인 얘네들만 개수를 쏙쏙 뽑아서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결과물은 소수자리로 나왔을 때 퍼센테이지로 바꿔달라 라고 했으니까 위쪽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퍼센테이지 보이죠? 자, 백분율 서식으로 해주시고 소수자리를 두 자리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소수 자릿수를 늘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합계를 구해라. dsum이라는 함수를 줬네요. 자, dsum 함수 자, equal dsum. 자, dsum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친구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를 잡아 주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희 요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범위 이만큼이요 라는 전체 범위를 쫙 잡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합계,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건 가입자 수의 합계잖아요. 여기가 몇 번째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가입자 수 구합니다 라고 찍으셔도 되고 근데 조건은 뭐다? 한국카드사다. 카드사 한국 요만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equal dsum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체 잡으시고요. 컴마 계산하고자 하는 건 가입자 수입니다. 컴마 근데 조건은 한국카드사예요. 라고 엔터 치시면 끝.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연회비를 구하세요. 라지 함수. 자, 라지 함수는 equal large. 간단하죠? 얘는 범위를 잡아 주시고 몇 번째인지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equal 가시고 large. 연회비들 모임을 쭉 범위를 잡아주시면 다른 아이들은 주소창이 뭐 F의 5번부터 F의 12라고 뜰 텐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에 이름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연회비라고 자동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정의된 이름 연회비라고 만들어줘라 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연회비에서 몇 번째 큰 거, 두 번째 큰 거, 2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VLOOKUP 여섯 번째 연회비 국내 전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VLOOKUP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범위를 잡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일치하는 값이면 0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됐었죠. equal v VLOOKUP을 선택하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얘거든 이라고 누구 H의 14번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범위, 범위는 지금 관리 코드에서 연회비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관리 코드에서 연회비까지만 범위를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범위를 잡아 주셔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연회비는 몇 번째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다. 다섯 번째 5. 똑같이 일치하는 건 0이라고 입력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이렇게 관리 코드 DJ2는 12만이라고 맞죠?
만약에 여기에서 DH2로 바꾸게 된다면 연회비가 5,000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이 함수 문제는 쉬운 친구들 먼저, 자신 있는 거 먼저, 이를테면 뭐 라지라든지 아니면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함수 있었죠. 뒷섬이라든지 간단한 친구들을 먼저 작업해 주시고요. 두 개 합쳐져 있는 거 중첩 함수는 좀 어렵다 싶으시면 뒤로 넘기셔서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계산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7월달 A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